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마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운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헬로보스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임신운에 대한 수요가 나쁘지 않아서 결혼운과 더불어서 첫 번째로 맞이할, 또 뭐 2명 3명 낳을지 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이번 리딩에서 마주 볼 예정이에요. 카드숍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내 임신운, 결혼운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헬로버스 길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할인 행사가 며칠 안 남아서 그 기간 내에 저렴하게 이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보여요. 결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번님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내 인생의 어떤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이 결혼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깊은 인연성이 있는 사람과 연이 맺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결혼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되실까? 우리 1번님은 제 생각에 조건을 보고 막 손을 봐서 결혼한다 이거보다는 진짜 깊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엄청 끌렸던 사람, 이런 사람과 연이 닿아서 결혼을 하게 될 거다. 찐사랑을 결실로 맺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건 보고 선 보고 결혼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과정도 겪은 다음에 진짜 내가 끌리는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1번님도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내가 만나왔던 상대방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 생각했을 때 나에게 좀 부정적인 인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좀 나쁜 연애 대상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미뤄왔다. 결혼을 좀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나서야 좀 지긋해져서야 결혼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번님들께는 선택지가 많아 보이거든요. 내가 한 사람만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연애에 대해서 좀 쓴맛도 보시고 여러 사람들 소개도 받아보고 많이 고민하시다가 끝끝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상적인 결혼의 과정이 우리 1번님들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결혼할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서로 조금 간을 봤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두 분이 깔끔하게 한 번에 맺어져서 결혼을 한다 이런 거보단 헤어졌던 인연, 서로에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인연이 내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 1번님들께 엄청 집중하고 만났다라기보다는 연애 대상으로서, 결혼 대상으로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사람이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 1번님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완전한 뉴페이스보다는 이전에 나랑 연애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상대방이 자신의 오피스에서만 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한 어떤 지역에서만 머무르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일을 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애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환경적으로. 결혼도 이 사람은 지역을 옮기셔야 될지 혹은 그 자신이 일하는 지역에 우리 1번님들이 와주길 바란다? 이런 느낌도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연애로서는 좀 쉽게 연이 닿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알아보다가 끝나는 사이라던가 사귀는 만에 이러셨다가 좀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끊겼던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람이 약간 기회주의자 같고요. 굉장히 잔머리도 잘 굴리고 약간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멋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번님 눈에는 이 사람이 우선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사람 나랑 소통이 잘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어른스럽게 1번님 말을 잘 들어줬거나 토닥여줬거나 위로해줬거나 이랬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연애해봤다면 좀 진득하게 오래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번님도 이 사람만을 내가 바랬다라는 느낌보단 이 사람 말고도 좀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셨다라고도 보여지시고, 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을 보셨다라던가 모임에서 만났다던가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 겹친이 많은 그런 사람, CC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같은 회사, 같은 학교 출신 등등이기 때문에 좀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긴 한데 다른 사람이 정 없다면 이 사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 1번님들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이분이 엄청 부자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풍요롭다라고 말해도 무관한데 이분 스타일이 약간 집은 유복한데 꾸미고 다니는 게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집은 잘 사는데 옷은 수수하게 입고 다닌다던가 차는 그냥 무난한 차를 끌고 다니신다던가 이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 1번님들께는 약간 매력 포인트가 되셨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리 1번님들의 어떤 면이 좋았을까? 요거 볼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1번님이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사실 조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른대요. 이 사람 입장에서. 몰랐고 오히려 1번님의 어떤 미스테리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비밀스러운 매력이라고 할까요? 옛날 연예인들 신비주의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1번님들이 업무적으로는 되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 이런 것에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먼저 이끌렸고, 1번님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신다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것에 먼저 마음을 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이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지적인 매력이 있어 보이거나 약간 냉미남 같다? 되게 샤프한 느낌이 있대요. 네, 뭔가 수트 같은 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아서 1번님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서 조금 거리감이 생겼던 건 상대방이랑 우리 1번님들이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1번님들은 약간 논리력으로 일하는 느낌? 생각도 이성적으로 하신다면 상대방은 좀 감성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초반에 좀 대화하면서 우리 좀 핀트가 안 맞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혼하면 어떨까? 한번 볼게요. 결혼하시면 우선 금전적으로 복록이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발음이 자꾸 이상해서. 그리고 뭔가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카드가 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선남선녀이기 때문에 같이 인스타를 운영하신다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요즘 많이 하시죠? 살림하시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두 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많이 가지는 분들 덕분에 유명세를 얻게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 어떨까 한번 볼게요. 사실 1번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정년기다라고 하신다면은 나 솔직히 소개받을 사람 많아. 나만한 사람 없던데? 이런 자신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좋아 라는 만족도가 보여요. 근데 이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린다 라고도 보여지고 다 갖춘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나는 1번님 입장에선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내가 만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의외로 돈도 좀 있고 직업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서서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점에 있어서 만족도가 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저짓모트가 좀 동시에 뜨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두 분이 만남과 이 결혼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운데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건 좀 의문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1번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왔을 것 같은데 나를 진짜 사랑해준 그 이전의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막 목맨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선 상대방의 외모가 우리 1번님들의 취향을 저격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만족을 한다. 얼굴 보면은 그냥 풀리고 열받다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고 잘해주면 그게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보다는 우리 1번님들이 조금 더 대범한 스타일이고 아마 가장의 역할도 우리 1번님이 좀 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제일 메인이기는 해요. 아이윤, 임신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나올까 한번 볼게요. 굉장히 귀여운 카드가 떴거든요. 네, 공부 잘하는 아이, 모범생 아이 이런 느낌보다는 사랑스러운 아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귀여운 애들 있죠. 막 여기저기에 막 인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친구들 좋아하는 아이. 네, 뭔가 애들 사이에 있으면 중심이 되는 인기인. 네, 요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거는 별로 구분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뽀이의 남자아이일 가능성이 우선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이제 이미지화 하자면 제가 요즘 빠칭코트 그 클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자수 아역 되게 조그맣고 귀여운 그런 아역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할 거고 활동적이어서 운동을 많이 시키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직업성도 말도 잘하고 뭐 다재다능한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주상 병화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일 거라 백중원 혹은 오은영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예체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운을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나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카드에서는요, 내 나이 팔자가 들어가는 연도에 결혼운이 굉장히 좋고, 이 상대방을 만나는 시기는 빠르다면 8일 내에, 늦어지신다면 8주대로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조언으로는 Look at your pattern in relationship 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사람도 사실 한 번 만나서 바로 결혼으로 가기보단 이전에 조금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맺어지는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1번님이 이 사람 말고도 내가 또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런 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과 진득히 만나면서 해결하는 걸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봐.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잖아. 이 사람과는 맺어지면 헤어질 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chance on love 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는 되게 전형적으로 연애 기회가 왔을 때 혹은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카드거든요. 이 결혼운도 물론 내 인생에 결혼운이 있다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뭐 사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별자리 점성학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무 딥해지니까 결혼운을 사회적인 운으로 쓰게 되신다던가 내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혼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것처럼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선택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언. 아이고, 2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선 Speak the language of love 라는 카드가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좀 표현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e willing to express love 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떴네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니야. 특히나 이거는 재회운을 의미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좀 나시는 분이 있다, 짐작가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먼저 애정을 표현하거나 결혼 의사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할로본 스킬들 개인적으로 저렴하게 한번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소울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여기 보면은 겹겹이 쌓인 이 나이프, 겁에 질린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께 결혼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혼운을 이제 심화운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리딩을 해드리는데,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친, 여친이 있으면 그 사람과 결혼운이 어떨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질문하시냐면, 상대는 아직 없어요, 쌤. 근데 결혼이 진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요? 저는 비혼인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우리 이번님들. 근데 오늘은 뭐 결혼이 나에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우선은 결혼의 흐름을 한번 보는 거라, 좋고 나쁘고는 리딩 이후에 좀 여유가 난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나의 결혼은 한번 볼게요. 이번님도 결혼을 그래도 바랬던 사람이라고 보여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됐다라던가 의도치 않게 좀 사회생활 내지는 내가 뭔가 하던 일에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 싶을 때 문제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여유롭게 누굴 만나야지 했을 때 일적으로 조금 문제가 터져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셨다던가,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연애도 한 사람과 좀 꾸준히 오래 많이 하시는 흐름보다는 최근에는 짧게 만나고 짧게 끊어졌던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 결혼 못하겠구나,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내가 오래 기다린 바에 내가 원하던 시기에 결혼을 못한다면 진짜 좀 따질 걸 다 따지고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보이네요. 내가 결혼할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볼게요. 내가 만날 그 사람은 우리 이번님들은 사실 내 삶이 어떻게 보면 1집 요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은 비교적 나보다는 좀 인생을 좀 전반적으로 즐기는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도 많이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여행, 뭔가 바깥 나들이를 좋아해서 남자로 치자면 이제 조기축구 같은 거 나가신다라던가, 혹은 캠핑 동아리 이런 거 다 같이 사람들이랑 동호회를 만들어서 나가거나, 데이트를 한다면 꼭 밖에서 하신다던가, 좀 이런 활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연애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결혼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면 가족들과의 시간에 되게 목을 많이 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님 입장에서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번님도 물론 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만 조금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분은 내가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에게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랑 밥을 꼭 먹어야 되고, 내 자식이랑 꼭 주말에 산책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욕심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좋아하고, 이 사람 자체가 장남이라던가 아니면 외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어 한다, 내 자녀를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한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상대방도 되게 인상이 선해 보여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 연애 프로그램 나왔던 남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 성함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얼굴이 막 엄청 또렷또렷하다, 뭐 카리스마 있다 이런 느낌보단 부들부들한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여자분이어도 교회 다닐 것 같은 좀 참한 이미지. 네, 한희진 씨라던가, 남자분으로 치자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유연석 씨라던가, 좀 어린 버전은 김태래 씨? 뭐 이런 느낌? 그런 인상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 이번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2번님들은 가족이어도 약간 선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내 시간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상대방분이 너무 사람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어려운 사람을 좀 두고 못 지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상대방한테 관심 있는 다른 이성에게 막 뭔가 신경 쓰는 모습을 본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2번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 알고 미리 좀 포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2번님이 약간 이게 있네요. 나는 연애할 때 경쟁 같은 거 안 해. 나를 최우선시하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 약간 이게 있어서 상대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약간 포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삼각관계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우리 2번님도 이 사람을 알고 나서 나 다른 사람 만날래 하고 만났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우리 2번님이 인생을 좀 즐기지 않고 물론 2번님 스스로는 즐기고 있겠지만 뭔가 방에만 있는다? 혹은 제약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자기 방 안에만 있거나 회사 집 이거밖에 안 한다? 이렇게 봐서 되게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대요. 어딘가 갇혀있는 라푼젤처럼 느낀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외로워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침울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번님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고 2번님이 좀 활기를 찾고 웃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2번님이 되게 인형처럼 오목조목 생기기도 했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좀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자기 방어적인 느낌? 네. 뭔가 자신을 가둬놓고 고립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안타까워한대요. 이 사람이 볼 때 우리 2번님이 혼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제약된 생활을 하는 걸 봤거나 해서 약간 안타까워한다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는 그래도 2번님이 여성스럽거나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여도요. 나의 부드러움, 나의 섬세함 이런 것들을 상대방은 예쁘게 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다면 어떤 커플이 될까 볼게요. 우리가 결혼한다면 황소의 자리 그리고 체인지의 카드가 떴어요. 우선 황소 자리는 인생의 풍요로움, 여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두 분은 함께 하시면서 약간 일을 정리하게 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신다던가 자영업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몸을 막 혹사하는 듯한 그런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이런 것도 가능하시다라고도 뜨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내게 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의 카드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떴어요. 여기 3 오브 완즈 두 분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라던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터전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결혼이 내 입장에선 좀 어떻게 느껴질까 볼게요. 이 사람이 너무 가족적이어서 좋대요. 근데 가끔은 너무 귀찮대요. 나는 혼자 있고 싶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주말 하루 정도는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혼자 외출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나를 궁금해하고 내가 어디 없으면은 어디 갔냐 물어보고 이러니까 조금 귀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주는 뭔가 따뜻한 배려 이런 것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뜨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지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어서 좋다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2번님들에게는 2번님들은 되게 감성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되게 배려심 넘치고. 근데 이 상대방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칼 같은 사람이라서 이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 2번님들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 문제 해결하기에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2번님들이 좀 힘든 일들을 안 할 수 있게끔 잘 보호해주고, 막말로 이런 거죠. 뭐 층간소음 있다고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제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오고, 내가 시비 걸리면은 상대방이 나를 방어해주고, 약간 이런 되게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요. 내가 남자여도 이제 내 배우자가 거칠게 싸워주고 나를 배려해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네요, 여러분.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 방치하는 것보단 관심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러면 이 사람 언제 나에게 다가올까 먼저 이거 보고 이제 잔여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네, 빠르다면 한 일주일, 그리고 늦어지신다 해도 1개월 내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요. 결혼의 시기는 내 나이에 일자가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1, 41 이때가 결혼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맞이할 나의 아이 어떤 아이일까? 이거 볼게요. 굉장히 이외의 카드가 떴어요. 우리 2번님의 아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똑똑한 재벌이 될 아이? 라고 할까요? 우선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릴 때부터 물건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제 백화점 이런 데 가는 거 되게 좋아할 거고, 장사에 대한 개념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 팔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친구들에게 파는 등 돈에 관련된 어떤 활동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해주면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으로 보자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0만 원 주고 한번 주식을 해보라고 제안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돈복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직업군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게 하는 것, 아니면 주식이라면 주식, 이런 것에 조금 집중적인 공부를 시키는 게 좋고, 너무 학업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한 세계의 문물을 보여주는 것도 이 아이에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장이 그냥 나왔거든요. Honesty is essential.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솔직함을 얘기를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서로에게 진실된 얘기만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제 생각엔 두 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서로 성향이 진짜 다른데도 아닌 척 하려고 되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약간 과부하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끙끙 앓고 이 사람한테 다 맞춰주다가 포기하기보다는 사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나 하루에 30분만 혼자 냅두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언 보겠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 달라서 끌리지만 또 너무 달라서 또 이해가 안 가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세세한 거를 비교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너가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지, 너무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 다르네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슬로우다운. 연애든 간에 조금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분해서 빨리 관계가 진전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어그러질 수 있고, 특히 카드에서는 우리 2번님들이 조금 조급해져가지고 연애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가 있다고 뜨거든요. 좋은 인연은 너에게 꼭 들어올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확인하셔서 헬로그 스킬들 한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드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스월즈네요. 죄송합니다. 에이드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지시네요. 이 카드가 떴다면 뭔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연애 자체를 지금 좀 시도하기도 어렵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연애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정체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3번님들 연애운이래. 미안합니다. 결혼운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보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3번님들은 뭐 사주를 보든 점성술을 보시든 인연운이 굉장히 좋다, 배우자운이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분들이 프로포즈를 많이 해오셨거나 장난스럽게 결혼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결혼 시장에서 내가 인기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런 카드가 떴을까 싶은 게 이전에 좀 많이 아프시지 않았나? 좀 이별의 상처가 깊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본인의 운명이 새겨진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도 있고 사람이 좀 진국 같은 사람이다. 여유롭기도 하고요. 성인 남자, 어른 여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성숙한 연애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도 거의 엇비슷할 거라 조건도 굉장히 좀 잘 맞는 전형적인 약간 중매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선남선녀여서 만족하는 연애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드를 여러 개 뽑을 필요도 없네요. 여기는 결혼운이 너무 확고하게 떴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도 뽑아봤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카드 조금 더 뽑아놓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운명에 있는 인연자는요. 막 외모가 엄청 수려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반듯한 인상이 보기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엄청 말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집이 있거나 마른 근육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얼굴 색소가 좀 옅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까만 사람이라기보다는 구릿빛 피부보다는 조금 하얀 얼굴 느낌 가능성이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술을 좋아한다던가 고급 양주를 좋아하신다던가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겠고 뭔가 장식하거나 수집하는 것 이런 것도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에 종사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함께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 가족주의적인 삶을 동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만나든 결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만났지만 우리 3번님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연애를 하실 때 굉장히 오래 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도 멀리서 오래오래 지켜보시다가 애매하게 찔러보다가 성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의 만남의 흐름을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의 이미지를 누구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색소가 되게 옅은 잘생긴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서강준 씨가 이제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드라마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무슨 인호지? 유인호? 성을 모르겠는데 무슨 인호 역으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노란 머리에 나왔는데 약간 그 사람의 이미지? 여자분이시라면 거기서 서강준 씨의 누나로 이제 모델 출신 분이 나오셨거든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고 두 분이 맺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나를 좀 호감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3번님이 좀 먼저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약간 먼저 내가 호감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계속 오래 고민하시다가 3번님이 포기할 때쯤 이 사람이 애매하게 다가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상대방도 굉장히 좀 조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결혼을 결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우리 3번님들은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3번님도 나름대로 선도 보시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다가 이 사람도 다른 사람 알아보다가 갑작스럽게 좀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거나 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다가오면서 빠르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시는 그런 모양새로 가시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이 사람과 결혼하신다면 서로 되게 안정적인 연애, 결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들어도 좋은데 뭐 아파트 들어가셔서 사신다던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던 일들에 좀 불이 붙는다? 더 확장이 빨리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3번님들이 지금도 좀 여유로워 보이긴 하시는데 내 재산이 더 불어난다던가 내가 사업적으로 더 확장할지 말지 고민하던 게 있다면 그 진행이 굉장히 이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수자리의 카드와 디스커버리 카드가 동시에 떴기 때문에 두 분은 뭔가 함께 투자할 게 없을까? 아니면 어떤 게 우리에게 좀 잘 어울릴까?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함께 알아보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커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함께 하신다던가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하신다던가, 물론 요즘에 투자할 그럴 시기는 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함께 미래를 그리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커플이 되어간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고 있네요. 근데 3번님들도 호락호락하게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선 3번님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진 않다고 느껴한대요. 3번님이 먼저 초반에 다가가시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성들은 자신에게 더 좀 노골적인 유혹을 해왔다면 3번님들은 그냥 약간 좀 의례적인 인사, 그냥 안부나 묻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 날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좀 시무룩해 하시다가 이후에 이 사람이 다가갔을 때 3번님이 조금 더 확고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실 것 같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확신을 얻고 이 사람과 좀 가정을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성향이 두 분 다 좀 안정적이고 약간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모범생 커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사람들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먼저 다가가고 누구 하나 먼저 유혹하고 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눈치 게임을 조금 오래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여서 그거는 명심하면 좋겠죠.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아니죠, 결혼하신다면 어떤 흐름으로 갈까 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이 3번님을 결혼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땐 오히려 3번님이 이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나한테 표현력이 좀 적다 이러는데 3번님이랑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상대방이 진짜 잠깐 떨어져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려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동상이몽에 레이디 제인 님이 무슨 현태님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연하남 이제 연상녀 커플이거든요. 그 두 분의 커플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레이디 제이님은 조금 내 생활에 좀 많이 여유로움을 가져가고 싶고 남편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영상에서는 이제 남편분께서는 와이프한테 계속 연락하고 같이 뭐 하자 이거 하자 계속 제안하거든요. 그 두 분 같고 서로 이제 부부가 되어서도 연인처럼 만나갈 수 있다라고 해요. 서로 끔찍히 좋아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치 고목에 매미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서로 진짜 떨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매 순간 같이 하는 그런 커플이 될 거라고 해요. 앞에 나 편의점 갔다 올게 하고 혼자 갔다 오는 법 없이 꼭 둘이 가시고 머리 아프다 나 산책하고 오고 싶어 이러면 이제 또 꼭 둘이 가시고 이런다는 거죠. 좋네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나갈까 한번 볼게요. 여기 주사위에서는 1의 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나는 시기는 빠르다면 하루 내, 늦어지신다 해도 한 달 내가 되실 것 같고요. 결혼이 가능한 시기는 내 나이에 일자가 들어가는 그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에서 내가 처음으로 맞이할 아이운 한번 볼게요. 우선 한 어떤 단어로 우리 아이를 표현하자면
몽상가 혹은 뭔가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가가 될 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말이 많거나 활동력이 강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한자리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데 지식을 쌓아서 전문직이 된다 이런 느낌보단 아이가 굉장히 이 사고력이 풍부하다. 네, 창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들기 같은 걸 해도 잘하고요. 미술 관련해가지고 업을 가지는 아이도 있을 것 같고 웹소설, 소설가라던가 시인이라던가 이런 걸로 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별을 따지자면 남자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이 부부와 정말 똑 닮은 아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두 분도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 보여요. 조근조근 해야 될 말만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네,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이 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위한 조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love you 라는 카드가 보여요. 사랑해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 시장에서 최상이자 두 분이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먼저 표현하겠지 하고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표현을 좀 해봐라. 애프터 하는 게 뭐 그렇게 쪽팔릴 일인가요? 애프터 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사람과 미리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결혼했다 생각하고 생활을 좀 정돈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막 다른 게 아니라 우리 3번님들이 좀 조건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음에도 뭔가 소개팅 들어오면 또 소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돌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가는 이 사람을 만난 이후에는 소개를 받거나 다른 이성들과의 만남 이런 거를 좀 티낼 필요는 없겠다. SNS에 뭐 남사친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 좀 자제하시면 좋겠죠. 여사친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 Miracles and Blessing.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3번님들이 연애를 더 이상 안 믿는다? 이성을 더 안 믿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연애를 해보니까 나한테 상처만 주더라고. 내가 더 힘들더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행운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기적 같은 행복이 나에게 다가올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해. 라고 떴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헬로우 스킬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렴한 가격에. 감사합니다.
사원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홀츠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사원님들은 조금 조건을 많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 아,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셔도 그냥 내가 누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 조건이 다 나쁘지 않네? 얼추 다 괜찮은 사람 잘 만났네? 라고 생각할 법한 약간 밸런스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우리 사원님의 결혼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볼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 네. 이전에는 다른 분들은 조금 이전에 연이 있었던 사람과 만난다 이런 게 떴다면 우리 사모님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뉴페이스와의 결혼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는 과정도 소개팅 이런 거보다는 모임에서 만나게 되셨다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마주치게 됐다라던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처 아니면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뭐 이직한 사람 뭐 아니면 신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네, 신입사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원님들과 뭔가 감정적인 트러블이 오간 다음에 맺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 친구로 지내다가 서서히 애정이 커지면서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일 것 같고 상대방이 좀 귀엽습니다. 네, 스타일이 귀엽고 약간 그러면서도 좀 상남자스러운 느낌도 함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예시를 이전에서 많이 드렸긴 했는데 약간 이주승 씨 얼굴은 소년소년한데 이제 내면은 완전 남자 같은, 그리고 엑소의 도경수 씨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도경수 씨 많이 알죠? 그분 보면은 왜 얼굴은 되게 애기 같은데 내면은 완전 상남자스럽잖아요. 네, 그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대방이 여자분이라고 해도 얼굴은 애기 같은데 약간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 씨,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어리신 느낌으로는 안유진 씨, 네, 이런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힌트가 사실 명확하게 뜨긴 했어. 네, 뭐 더 그래도 카드 뽑아놓고 얘기할게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4번님 입장에선 처음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신입사원 1, 2, 3 중 하나구만. 뭐 아니면 이직해온 사람, 뭐 우리 모임에 처음 나온 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면 알고 보니까 집안이 꽤 괜찮더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과가 생각보다 유명하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업무도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정말 좋은 어떤 공공기관에 일을 하신다라던가 혹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람. 네, 그래서 성심당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자영업 사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일을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건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집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대방의. 네. 우선 그래서 이제 사부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다정하게 말을 잘 붙이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챙겨주고 이런 게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집안도 나쁘지 않더라, 배경도 괜찮더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제 여자라고 친다면 누나가 많다던가, 네, 아니면 내가 남자라 친다면 오빠들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건 좀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죠. 아무튼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좀 쫄쫄 쫓아다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연애의 발전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들의 관계 발전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볼게요.
우선 두 분이 일터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만나더라도 직함을 먼저 표현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사부님을 좋아하면서도 처음부터 나도 좋아해, 헤헤 이러고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업무적으로 이제 명함을 주고받은 사이라던가 학생이라면 이제 뭐 동아리인데 약간 학술적인 동아리 이런 거 있죠. 약간 격 있는 그런 뭐 신문사, 뭐 교직 편집회 요런 데에서 만난 사이다 보니까 아니면 방송부라던가 약간 상하 계급을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사부님들께 굉장히 깍듯하게 굴거나 아니면 이 업무적인 거, 학술적인 걸로만 사부님께 소통을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관심 없는 척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사부님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갑자기 고백을 해올 수 있다라고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부님 입장에선 되게 갑작스러운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선 그게 갑작스럽지 않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 기간 내가 4번을 좋아하는 마음을 꾹꾹꾹 참아 누르다가 4번도 심지어 뭐 4번에 뭐 SNS 염탐하고 4번이 뭐 회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자기는 4번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보다가 진짜 오랜 기간 참고 참다가 바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상대방의 짝사랑이 맺어져서 사부님이 이 사람과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선 어떤 흐름에서는 뭐 소개로 만난다 이런 느낌이면 여기는 진짜 그냥 이 4번님의 상대방분이 4번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쟁취하는 어떤 멋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부님 주변에 남사친 아니면 동료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질투가 나가지고 더더욱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먼저 몸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오늘부터 사귀죠. 이렇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어물쩡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사부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한번 볼게요. 근데 사부님도 처음 보자마자 너무 멋있다 혹은 너무 섹시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오래 갈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 흔히들 결혼할 사람 만나면 종이 울리고 그 사람에게 빛이 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부님이 그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표현을 안 하고 자기 감정을 누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너무 좀 딱딱하게 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부님이 처음에 확 빠졌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하네 아니면 딱 사적으로 안 대하고 공적으로 대하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좀 이 사람 좋아하지 말아야겠다 싶은데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좀 진국 같고 업무적으로도 능력이 있지만 나한테 좀 다정다감한 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대요. 되게 카드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선. 그래서 팔색조적인 매력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능력이 다양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업성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도 좋고 그런데 성격이 또 나쁠 법한데 성격도 좋고 못생길 법한데 얼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사부님도 이 사람에게 끝없이 빠져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한다면 사부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느낄까? 결혼 생활에 볼게요.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대요. 그리고 이 에이스의 카드가 좀 눈에 띄는데 서로 감정 표현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서로 꿍해 있고 이러기보다는 사소한 것도 대화로 나누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바쁘네요.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사부님을 챙겨줄 때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해요. 이분이 되게 바쁜데 사부님이 뭐 식사를 안 했다 하면은 뚝딱 뭔가를 사와가지고 사부님께 주고 자기는 또 출근을 하신다던가 자기는 뭐 업무상 미팅을 하러 가신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진짜 바쁜데 나한테 짬을 내주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부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부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내가 결혼을 하면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너 쉬어. 일은 나만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약간 그런 안락한 삶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 사부님이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우리가 결혼하면 좀 어떤 복이 있을지 볼게요. 물고기 자리가 떴어요. 이 카드는 사실 현실적인 별자리는 아니고 약간 공상에 젖어 있을 때 많이 뜨는 별자리거든요. 근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사번님들은 이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제약, 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돈을 뭐 대출금을 얼마를 갚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뭐 내가 이제 여유롭게 일 안 하고 사실은 집에서 좀 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쉬어도 되고, 뭐 아침에는 그냥 뭐 빵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필라테스 갔다가 저녁에는 남편 맞이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피니스, 행복이 가득한 그런 결혼이 될 거예요. 다만 뭐가 딜레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식운이 조금 생각보다 시기가 좀 늦춰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부님이 나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리에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금세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뭐 행복한 가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서로에게 교감이 잘 되는 정말 좋은 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들어올까? 한번 볼게요. 어이구, 정말 주사위가 오래 굴러갔다 왔는데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빠르다면 10일 내외로, 늦어지신다 해도 10주 내외로 이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겠고, 내가 결혼이 가능한 시기는 십자가 들어가는 그 나이, 뭐 20, 30, 40, 50 요때에 결혼운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아이유 첫째만 기준으로 볼게요, 여러분. 네. 어떤 아이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좀 아이가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궁합이라고. 그런데 정말 좀 포기해야겠다 싶을 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아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아이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들기, 요리 같은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능력이 다양하게 있어요. 엄마 말을 되게 잘 듣는 유순한 아이고 착한데, 뭔가 만들어주는 거, 뭐 프라모델 만들기, 조립하기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 코딩 같은 거 하시는 그런 분들께도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다루신다라던가 아니면 만들기, 요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라고 하니까 잘 그런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고, 조금 자존감이 좀 높은 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훈육 방식을 조금 신경을 쓰시긴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중에서 어떤 아이냐, 성별을 굳이 따지자면 남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을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으로는요, 나의 감정을 조금 많이 키워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부님들이 지금 약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연애 자체에 아예 흥미가 없거나 내가 뭔가 좀 따로 빠져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에 대한 어떤 설레임,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결혼 쇼츠 같은 거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결혼이 좀 예쁘게 나온 영화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던가 어바웃 타임 등등 이런 로맨스 영화 보면서 좀 연애 감성을 높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헤브페이스라는 카드도 보입니다. 네, 결혼이 나에게 뭔가 많은 선택지 중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번님들 특히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결혼은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될 거야.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Receive with Love and Appreciation 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가지고 더더욱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나 좋아하네 만날까 말까 이러시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내가 평생 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깊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스킬들 저렴하게 행사가로 한번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